창원 H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다이노스 취재하는 이원재입니다. 네, 비시즌에도 성실히 취재하는 엠팍 385 네.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늦게 왔습니다. 오늘 또 어떤 취재를 해오셨길래? 아니 일단 뭐 FA 선수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네. 그 FA 그 대상 선수들이 확정이 나면은 이제 FA 얘기를 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에 방송을 못하고 화요일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임선남 단장한테 오늘은 FA 어떻게 좀 가져갈 건지 네. 그런 기조 그런 것들을 조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네. 뭐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네. 말씀하시는 것들이 네. 좀 많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건 뭐 되도록 선수들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네.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였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네, 사실 내부 FA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라서 네. 뭐 저희가 잔뜩 취재를 쟁여놓고 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당장 취재한 대로 또 말씀해드리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거니까 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다시 협상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논의를 거치고 이제 협상에 이제 들어가기도 전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이 정도밖에 못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공개할 수준이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대뜸 뭐 FA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용찬 선수가 B등급으로 신청을 했고 김성욱, 임정호 이 두 선수가 C등급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B등급이냐 C등급이냐가 솔직히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장의 찬바람을 그 FA 당시에 맞았던 게 네. C등급을 조금 생각했는데 B등급이 나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시즌 연봉 100%랑 보호 선수 25명 외에 한 명을 또 보상 선수로 줘야 되는 네. 그런 보상 선수의 부담이 있는 거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즌 연봉의 150%만 원소속 구단에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네. 연봉이 그리고 C등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또 높지도 않으니까 네. 그 정도 부담하고 데려오기에 크게 뭐 어렵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B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크다. 근데 이용찬 선수는 이번에 FA 재자격 취득을 해서 B등급이 나왔고 김성욱 선수와 임정원 선수는 C등급이 나왔다. 뭐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봤을 때 임선남 단장도 비슷하게 B등급에 비해서는 타구단이 조금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선발로 보직 전환한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선수를 영입을 한다 아니면 이 선수를 우리가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선수가 어떤 보직이냐도 또 중요한 대목인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앞서서 타 언론사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용찬 선수를 만약 잡는다면 선발로 쓸 생각도 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점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현장에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그 전부터 선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것도 생각할 것 같다라고 네.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찬 선수가 또 NC에 오기 전까지는 선발로 좀 활약을 했던 선수죠. 네. 또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고 최근 몇 년 마무리로 뛰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몇 년 동안 마무리로 뛰었기 때문에 선발로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네. 게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만약 과거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뭐 이용찬 선수가 근데 선발로 하려면 또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 선발로 준비하는 거랑 불펜으로 준비하는 거랑 다르니까 네. 또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임선남 단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발을 안 한 지가 좀 되긴 했지만 네. 선수가 항상 캠프에서 선발로도 가능하게 몸을 잘 만드는 편이다. 뭐 사실 선발이면 공을 많이 던지는데 한 번 나갈 때 뭐 100개 가까이 던지는데 선수 본인이 항상 뭐 캠프에서 그런 준비는 해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발로 안 뛴 지는 좀 됐지만 항상 언제든 선발로도 생각을 하고 선수 스스로가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직은 어떻게 될지도 또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네. 이용찬 선수가 선발로 들어와 준다면 또 토종 선발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가지게 되네요. 네, 또 워낙에 경험이 많은 선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발로 그 2018년에 15승하고 다승 2위까지 했던 선수기 때문에 관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김성욱, 임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NC 초기부터 있었던 선수들이라서 네, 또 팬들도 남다른 애정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막 트위터에 그 팬들 닉네임이 막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김성욱 자유할 때까지 닉네임 안 그래요? 바꾼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닉네임을 네. 제가 조금 본 것 같은데, 그만큼 뭐 김성욱 선수, 임정호 선수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또 시즌 최종전 이후에 김성욱 선수가 뭐 저는 확인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네. 김성욱 선수가 약간 울었다, 뭐 음. 그런 눈물을 보였다. 그거에 팬들이 되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난리가 났던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계약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다. 그런 부분 당연히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잡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사람 마음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다 오랫동안 보고 간 선수들이고 좀 더 길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같이 계속 가고 싶다는 뜻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FA나 뭐 등등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확정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조금 확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단도 선수한테 그런 제안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엔 좀 타 구단의 오퍼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NC는 NC에서의 그 최선의 제안을 아마 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C 등급인 만큼 타 구단에서도 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할 것이고, 근데 그 금액이나 뭐 오퍼 들어오는 수준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사실 뭐 김성욱 선수는 경험 많고 또 수비가 좋고 한 장타력도 있는 야수고, 임종호 선수는 좌타자한테 강점이 있는 자한 투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되잖아요, 분명히 팀에.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또 캠프 취재를 다녀오셨는데 따끈따끈합니다. 네. 한 30분 전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진짜 취재하는 대로 지금 카메라 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준비할 때 됐다 잘하고 됐다 자. 아, 아니 근데 이게 네. 뭐 조롱의 의미나 네네네. 까는 그게 아니라 그게 됐다, 그게 너무 네, 귀엽고 그쵸. 네, 좋은 좋은 의미에서 의미에서. 이제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이 또
됐다자라고 하면 제가 아실까 잘 모르겠긴 한데 커뮤에 떠도는 그걸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신인 선수 장창훈 선수죠. 됐다 NC 간다 했던 그 선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됐다자라고 제가 얘기했긴 했는데 뒤에 추임새는 저희가 생략을 했지만 또 네. NC 팬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본 척 해주십시오 다들. 뭐 그 다 네. 너무 기쁜 나머지 지명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친구한테 뭐 개인적으로 보낸 건데 네. 좋게 봐주시고 저희도 그냥 그런 모습이 신인의 모습이 되게 네, 네. 귀엽기 때문에 귀엽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만 언급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이 선수 얘기를 하는 게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N팀 캠프 1의 N팀에 네. 이제 신인 선수가 딱 한 명 포함이 됐어요 올해. 근데 그게 장창훈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내야수고 네. 올해 9라운더 네, 9라운더로 했고요. 대졸입니다. 네. 강릉 영동대 졸업했고 최성영 선수의 설악고를 졸업하고 이제 강릉 영동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9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됐다 NC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또 화제를 모았던 선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관심 많은 팬들 아시겠지만 교육리그, 폴리그에서 네, 네. 아주 주루로 되게 인상 깊은 활약을 했어요. 그 폴리그에 아마 제가 오늘 듣기로는 합류했던 선수가 신인 선수 중에서는 장창훈 선수가 유일하고 네.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준결승에서 이제 동점 상황에서 네. 대주자로 1루에 나가서 2루 도루 그 다음에 또 3루 도루 네. 했고 번트 때 네, 스키지 상황이었죠. 네. 번트 때 홈 세도하면서 팀 결승 득점을 기록하는 정말 발로 네, 네. 상대 팀을 아주 휘저어 놓는 그런 인상적인 활약을 또 네. 펼치기도 했습니다. 혼자 한 점을 만든 거네요, 그냥. 혼자 뭐 번트 된 김한별 선수도 그쵸.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렇고 네. 혼자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근데 되게 인상적인 활약이었다.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봤어요. 이제 폴리그 갔을 때 어땠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전날부터 본인이 계속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 걸 머릿속에 계속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은 언제든 좀 뛸 수 있게 대주자를 그러니까 나간다고 얘기를 미리 해놨대요 전날에. 네네네. 그래서 전날에 이제 집에서부터 계속 상황 그리고 무조건 2루 뛰고 3루 뛰겠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잡고 가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도 완전 반응이 난리 났었겠는데요. 네, 근데 그냥 이게 일단 발이 빠른 선수예요. 네, 네. 근데 도루는 또 발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도루 과정을 들어보니까 투수를 딱 봤는데 좀 폼이 크다. 아, 무조건 초구에 뛰어야겠다 해서 1루에서 2루를 뛰었대요. 근데 2루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2루에서 하는 게 이제 고개 이제 뭐 돌리고 이런 거나 그런 거에서 습관을 본인이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습관이 딱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딱 해서 또 3루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루 뛰고 그리고 마지막에 홈에 들어올 때는 이게 저는 작전이 사인이 나서 스키지 작전이 나서 네네. 주자랑 타자랑 다 알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타자는 이제 그런 의도로 번트를 됐긴 한데 네네네. 이제 김한별 선수가 됐는데 이제 주자는 그거를 그 상황이 작전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 네네. 선택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홈으로 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뭐 투수의 폼을 읽고 습관을 읽어내고 3루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타격이 딱 발생했을 때 그 움직임까지 모든 게 이게 주자로서 해야 될 일을 신인임에도 해낸 거죠. 보통 강심장이 아닌데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들어왔는 선수가. 그거를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네. 그런 거에서 신인답지 않은 모습이다 네, 정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그 폴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네. 그 N팀에 들어간 이유는 또 있을까요? 혼자만 들어갔다고요? 네, 이번에 뭐 N팀은 이제 신인 중에 이것도 또 혼자 들어갔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강릉 영동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종호 코치님의 제자입니다, 사실. 김종호 코치님이 올 시즌 앞두고
코치님의 제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코치님이 좀 추천을 하셨습니까? 이랬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호준 감독님이 좀 눈여겨봤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호준 감독님이 그 포리그 할 때 기장 야구장에서 한번 오셨을 때 대주자를 나갔대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대주자 나가가지고 잘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주자 나갔는데 타자가 초구에 홈런을 쳤대요. 네네. 그럼 주자가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호준 감독님이 쟤 누구냐고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그때 영동대 나온 선수다 이렇게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신인입니다 하니까 정말 좋다고 좀 잘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아리송한데요. 그러니까 1루에 대주자를 나갔고 어. 초구에 바로 홈런이 네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네. 이제 이호준 감독님이 쟤 누구야? 그래서 저 친구 좋다. 잘 만들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말투가 좀 비슷했는데요, 이준 감독님. 좀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뭘 보고 그러신 걸까요? 근데 그때 뭐 볼 게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죠. 코치님한테 김종훈 코치님한테 계속 여쭤봤습니다. 계속 여쭤보니까 사실상 그 짧은 뭐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사실 견제하다가 신인이 죽으면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리드 폭을 가져가는 것과 리드를 하고 나서의 그런 자세의 흐트러짐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리고 홈런을 치고 이렇게 쭉 어쨌든 베이스를 한 바퀴 뛰어 들어오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다부지다. 뭔가 포인트적으로 코치님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친구의 네. 리드 폭이나 자세나 그 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같은 이런 야할 모습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눈으로 봤을 네. 때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1루에서 2루 돌아가고 3루 네, 돌아가고 네, 스키즈 돌아가고 그게 그 뒤에 있었던 일이고 아.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왔구나 했는데 네네. 그 이전에 이미 좋게 봤던 거고 그 눈이 트이지 않았던 게 그 장면 그 득점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뛰는 모습도 가벼워 보이고 다부지고 공격적이고 뭐 그런 점들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캐치해서 지금 N팀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코치가 말하는 장점. 네, 뭐 김종욱 코치한테 좀 장점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뭐 그런 얘기는 해요. 사실 지금 워낙 또 신인들이 다 예뻐 보일 때고 네네. 좋은 것만 보일 때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아직 뭐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다. 많이 있지만 근데 이 친구의 진짜 장점 무엇이냐? 코치님도 일단 발이 빨라서 눈길이 갔던 건 먼저 처음에는 발이 빠르니까 눈길이 네. 갔던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좀 장점은 공격성, 루상에서의 공격성이 있다는 걸 정말 크게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루상에서 자신이 없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나 뭔가 자신 있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에 점수를 매우 좀 높게 주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루를 도루를 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루에 대주자를 기용했어요. 근데 2루 도루를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대주자는 임무를 성공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안타 안 하면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서 3루를 뛴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실패했을 때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같이 네. 이제 소인배한테는 이게 안 됐을 때 그 돌아올 그 네. 보통 그러지 않나? 네, 그것도 신인이니까 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3루를 뛰는 게 쉽지가 네. 않은데 왜냐면 1루에서 2루 뚝 뛰고 숨도 골라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까지만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쵸. 플레이인데 근데 바로 3루를 뛴 것에 대해서 코치님도 놀랐다고 했어요. 3루 도루까지는 좀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신인 선수니까 2루 도루하면 뭔가 좀 안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3루 도루까지 했다는 게 좀 놀랍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만큼 벤치에서부터 투수의 습관 뭐 아니면 루상에 나가서도 투수의 습관이나 이런 걸 캐치하려고 그 포인트에 좀 집중을 했던 점 그런 점들이 높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장창훈 선수가
그 2루에서 3루 갈 때 상황에 설명할 때 투수의 습관을 캐치했다라고 설명을 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수고 네. 외국 선수잖아요. 사실 남의 나라 선수고 그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짧은 사이에 그거를 캐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뛰었다는 거 그런 점들이 네. 되게 높게 잘 부분이다라고 좀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김종호 코치님이 도루왕을 할 때 네, 네. 그때 전준호 코치님이 있었거든요. 네네. 대도 전준호 코치님이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김종호 코치님이 있는데 또 장창훈이라는 선수가 또 왔잖아요. 네, 네. 그런 그림이 또 한 번 나오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대를 이어가는. 네, 뭐 그러고 이제 장창훈 코치가 돼서 아, 이제 너무 멀다 그거는. 그거는 뭐 그건 그때 제가 기자를 네. 하고 있을까요? 아. 모르겠네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조금 주루로 유명해졌는데 네. 결국에는 그래서 본인한테 좀 장점을 어필해달라고 했을 때는 뭐 내야에서의 수비도 자신이 있다. 대학에서 실책 에러 하나도 없었다라고 좀 자랑을 좀 했고 본인 피셜 네. 직접 들은 거죠, 이거는. 네, 그런 거는 또 이제 장창호 선수 만나서 직접 네. 좀 들은 거고, 그리고 공도 좀 정확하게 잘 던질 수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네. 많은 믿음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좀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했을 때 느끼기에는 좀 성격도 약간 적극적인 것 같던가요, 느낌에? 내숭을 떨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좀 신인 선수들이 만나보면 처음엔 다 이렇게 낯가리고 좀 네네. 내숭 떨고 뭐 그렇습니다. 뭐 타격에서도 본인이 뭐 대학에서 4할 3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홈런도 하나 있었다. 뭐 2루타도 몇 개 쳤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거를 얼마나 잘 가다듬어서 아무래도 대주자로서의 먼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수비적으로도 자신 있다고 하니까 뭐 처음에 대주자로 시작해서 뭐 좋은 수비 보여주고 이 친구 수비도 되네 했는데 나가는데 또 안타 하나 치면 이 친구 한번 기회 줘볼까? 이러면서 네. 또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영역을 좀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NC에는 또 훌륭한 대주자 박영빈 선수도 있잖아요. 네, 뭐 박영빈 선수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결국에는 뭐 대주자를 뭐 1군 엔트리에 막 2명, 3명, 뭐 4명 막 이렇게 두는 팀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1명 정도 두는데 그러면은 그 자리가 지금까지 박영민 선수의 거였다. 뭐 이 선수가 신인이니까 뭐 당장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뭐 기회를 받으려면 박영민 선수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짧게 얘기를 나눴을 때 좀 네. 박영민 선배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조금 유명한 장면인데 박영민 선수가 1루 주자로 나가 있는데 견제가 빠지면서 네. 2루 가고 2루에서 3루 가다가 넘어져서 또 바로 일어나서 3루까지 그런 장면이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입니다. 다들 찾아보십시오. 네. 다들 찾아보시고 그거를 봤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심금을 울렸다 이런 얘기를 좀 심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리스펙을 네. 가지고 있고 리스펙이 또 있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박영민 선수보다 또 좋은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좀 답변을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거는 박영민 선수보다 낫다. 이거는 자신 있다, 이긴다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스타트는 그래도 누구한테 지지 네.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좀 얘기를 네. 했습니다. 박영민 선수도 되게 야구 열정이 넘치는 선수인데 네. 장창훈 선수를 좀 만났을 때 장창훈 선수도 그런 열정만큼은 정말 잘 갖추고 있는 선수 같았어요. 그래서 네. 루상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자 하고 뭔가 공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기가 1루에 있을 때 투수들이 자기가 1루에서 뭐 2루로 뛰지 않아도 1루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상대 투수가 성가시고 좀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좀 팀에 도움이 되는 타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엠팍 385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김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